안녕하세요. 자유잇튜브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김정은 DMZ 회동 발칙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오사카 G20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DMZ에서 만났는데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다가 발칙한 상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정확한 의중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가미됐다는 점에서 발칙한 상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민족보다는 국가가 먼저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 지배를 당한 약소국들, 민족주의 고취를 통해서 단합을 했고 독립, 자주국가를 열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주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위인전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이순신과 을지문덕, 정기 등을 펴내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런 민족주의를 통한 단결 단합은 바로 자주국가, 독립투쟁의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민족주의 정신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는 민족국가의 개념이 없는 게 특징이죠. 국제정치에서 민족을 외치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민족보다는 국가, 국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우선, 국익 우선은 사실 개인과 국가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가 민족에 우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과거 국가주의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민족보다는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우선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으면서 민족의 개념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 나라들은 국익을 우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류사의 과거 패권 국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과거에 패권 국가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다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섞일 수밖에 없고 그런 민족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해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리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로마인 이야기를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사실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이 중요하다. 비핵화를 위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빠뜨리는 거 없이 올바르게 협상해서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미국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을 위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을 따른다면 북한이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난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이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얼마나 발전하고 더 나은 국가가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결단 여부에 달려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정은에게 미국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고민이 과연 무엇인가? 자,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핵을 포기를 하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핵을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자신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김정은은 얕은 수로 영변 핵신설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은 그것보다 더 많은 핵신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하니까 김정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미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자,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김정은을
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 스스로 미국의 품으로 오길 바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유책을 써서 북한이 스스로 미국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무력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진핑과 북한에 밀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북한을 돕겠다고 했고 중국을 따르라고 했겠죠.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북한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 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가치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북한이 친미적인 국가가 된다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트럼프가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개혁 개방을 하도록 만든다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북한의 친미 국가화인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고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쇼맨십에 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강하게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유를 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 자, 이것이 북한의 친미 국가를 만드는 동시에 노벨 평화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의 수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발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 외무성에서 6월 28일에 북미 대화에서 남한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다. 즉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할 테니까 중간에 중재자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북유럽 순방 발언에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북한도 많이 응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은 주제 넘은 헛소리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일에 참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나 국가 운명에 우리 남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분은 1도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북한은 스스로가 자주국가지 남한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자, 단지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북한은 스스로가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남한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어필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북한이 1국가 2체제 고려 연방제를 진정 원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1국가가 되었을 때 김정은이 통치를 하겠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김정은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연방제가 돼가지고 1국가 2체제가 되었을 때, 자,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고 남쪽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홍콩 시위에서 봤듯이 이 1국 양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 사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한쪽에 힘이 센 쪽에서 다른 한쪽을 쪼이려고 할 때 그 반대쪽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본토에 맞서서 이 홍콩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이 두 가지 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김정은이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수용을 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유일한 대안은 김정은에 의한 적화 통일인데요. 현재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 남한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한 미군이 나간다면은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군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북한의 김정은은 그냥 자신이 정권 유지를 계속하면서 잘 먹고
먹고 잘 사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능할까를 지금 고민하는 게 바로 김정은의 고민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자, 바로 이 한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통일을 원하는 거. 이 과연 누가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 통일이라는 것은 서로의 합의가 되어서 양국이 합쳐져야 되는데요. 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도저히 뭐 합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혼자 통일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씨알도 먹히지 않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과거부터 이야기해 왔듯이 통일을 해야 된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분단 국가라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는 이제는 한번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현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를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이냐? 푼수남이 까칠녀한테 밥도 사주고 숙제도 해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사과도 대신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푼수남이 마음 먹고 야, 이런 거 많이 해줬으니까 까칠녀한테 같이 살자고 해요. 자, 방도 따로 쓰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까칠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미쳤냐? 너랑 같이 살게? 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네 오빠가 까칠녀한테 와서 자, 오빠가 잘해줄 테니까 오빠만 믿어. 다른 남자들 다 짐승이다. 특히 그 부자 동네 그 녀석 절대 믿으면 안 돼. 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까칠녀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동네 오빠는 도둑질을 잘하는데 이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자 동네 오빠한테 맞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해요. 부자 동네 오빠는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동네 오빠한테 호감이 좀 가긴 하는데 까칠녀도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 부자 동네 오빠가 또 까칠녀도 혼낼 수가 있죠. 어느 날 부자 동네 오빠가 이 까칠녀 집 앞에 찾아와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해서 하는 말이 나만 믿고 따라와. 쟤처럼 너도 더 예뻐지고 능력 있는 여자 될 수 있게 용돈, 학원비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까칠녀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네 오빠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 부자 동네 오빠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애초에 푼수남은 선택지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트럼프의 제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제안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시해주는 당근은 바로 북한을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경제 발전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트남처럼 발전될 북한의 모습을 상상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핵화를 한다면은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체제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뭐 치안군이 돼주겠다. 그것은 이제 모르는 일이지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DMZ에서 만났을 때 이 문우신과 이방카가 대화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우신은 사실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골드만삭스 CEO 출신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돈의 귀재라는 거죠. 문우신이 골드만삭스 CEO로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도록 계속 트럼프한테 많은 조언을 또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방카의 사위 쿠슈너는 유대인이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는 자금줄로서 유대 금융자본과 커넥션이 가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국을 믿고 따라오고 개혁개방해서 친미국가가 된다면은 유대 금융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베트남처럼 될 수 있도록 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체제 보장과 안전을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김정은도 친미국가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 김정은도 사실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이 트럼프의 제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과연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그게 고민이 되겠죠. 지금까지 유일한 협상 카드인 이 핵무기인데 이것을 버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핵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북한이 바로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도구는 핵무기인데 그것을 버린다면 과연 누가 북한을 상대해 줄 것인가? 그게 고민일 겁니다. 폐기 후에 만약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 어떡하는가? 그것도 고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대가 공들여서 만들어 온 독재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굶어 죽더라도 그냥 권력을 손에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의 현 상황이고요. 아니면 국가 발전,
인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개방 친미국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과 또 동의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개방을 해서 인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하수구에서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의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의 만행, 바로 인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해 왔습니다. UN 안보리에도 걸려있는 문제죠. 미국이 과연 정말 김정은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 힘을 써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힘 써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김정은과 트럼프 둘만 알고 있겠죠. 결국에는 선택권은 김정은에게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미국의 제안을 김정은이 받아들이는데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신세가 되겠죠.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뒤를 봐주겠다는 중국은 결국에는 죽을 것입니다. 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기댈 곳이 없는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상 러시아도 미국의 손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을 믿지 못하고 계속 버틴다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더 이상 도발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도발을 해봐야 제재의 명분만 쌓이고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마지막 최후의 대안으로 남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고 나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까?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만약에 북한 주도의 연방제가 아니라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이제 북한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1국가가 되었을 때 남한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이 내려올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북한 정권 자체가 흔들려서 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선택지는 바로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국이 무너지고 난 뒤 아니면 무너지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빅 이벤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빅 이벤트라는 것은 북한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친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북한 내부에 미군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동북아시아 지형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과연 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짧으면 2, 3년, 길어봐야 5년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